1996년 9월 18일 새벽 강릉시 강동면 동해고속도로 상을 지나던 택시기사는 바다 위에 표류 중인 수상한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신고한다. 검은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북한의 잠수함. 잠수함의 흔적을 확인한 우리군은 03시 40분경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전개하였다. 침투한 북한 공작원들의 목표는 10월 춘천에서 열릴 전국 제전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던 김영삼 대통령의 암살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9월 15일 사전 정찰조를 상륙시킨 후 바닷속에 가라앉아 대기하다가 9월 17일 복귀하는 정찰조를 다시 태우기 위해 해안으로 접근하여 정지 기동을 시도하던 중 암초에 걸려 좌초한 것이었다. 잠수함의 기동이 불가능해 복귀할 방법이 없어지자 저격조 이외에 잠수함의 승조원들까지 모두 작전에 투입되었다. 9월 18일 16시 45분경 청바지를 입고 권총과 실타를 지닌 승조원 한 명이 주민신고로 출동한 강릉 강동파출소 최우영, 전호구 공장과의 격투 끝에 생포되었고, 이때 체포된 이광수는 조금만 버티면 다시 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처음에는 엉터리 진술을 반복했으나 며칠 후부터는 마음을 바꿔 군 당국에 협조하게 된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17시경에는 우리군의 항공수색에 의해 무장공비 11명의 시신이 발견된다. 사망한 이들은 대부분 잠수함 승조원으로 잠수함을 통한 복귀가 불가능해지자 육로를 통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제거한 것이었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돌입한 우리군은 9월 19일 첫 교전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대대적인 수색 및 전복 끝에 총 11명을 사살했으나 아직 생존해 있던 2명의 공비들은 그 이후로도 한 달을 넘게 도망다니며 버티다가 11월 5일 04시 20분경 인제군 용대리 자연휴양림 입구 매표소에 매복하고 있던 703 특공연대 소속 매복조에게 발견된다. 자신을 703 연대 선임 하사람에 접근하던 공비를 본 매복조는 방탄 모두 착용하지 않고 당시 703 연대가 사용 중이지 않던 M16 소총으로 무장한 것을 보고 공비임을 확신, 사격 개시를 외치며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에 공비도 곧바로 응사하여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아군 한 명이 수류탄에 의한 다리 파편상을 입었으며 적 한 명도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도주한다. 같은 날 06시 48분경 교전 현장으로 직접 올라가 적의 예상 도주를 확인하던 기무 부대장을 포함한 장교 2명이 숨어있던 공비의 공격에 전사하고 8명이 부상당한다. 이후 07시에서 09시까지 특공연대가 테러를 차단하고 압박작전을 펼쳤으나 안개 속에서 은신한 채 적은 사격하는 적에 의해 추가로 아군 1명이 전사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10시경 특전사 3여단 장선영 상사가 적이 배후를 접근 투항을 권유했으나 반격하려 하자 나머지 2명을 모두 사살하며 길었던 대간첩 작전은 개시 49일 만에 마무리된다. 작전 중 다수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무장 공비들에 의해 사망했으나 아군의 5인 사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도 있었으며, 아울러 작전 기간 동안 드러난 우리군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과 언론에 의해 대부분 노출되는 작전 계획, 작전 지역의 민간인 출입 통제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사건 초기 북한은 군과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안긴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고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극이라며 발뺌하다가 이후 유엔 사령부와 국제사회가 규탄하자 훈련 중 사고였다는 명분을 내세워 만약 북측 군인들이 실수로 남측을 침입했다면 유감이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며 우리 국민들의 군무를 샀다. 잠수함을 타고 침투한 26명의 무장공비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정찰 및 요인 암살 임무를 마치고 다시 북한으로 복귀하는 것이었으나 잠수함이 암초에 걸려 좌초해버립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상황. 무장공비 이광수는 배가 고파 민가로 내려갑니다. 송이버섯 따러 오셨나봐요. 민가에서 만난 부부 중 남편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광수는 만에 하나 자신을 무장공비로 알아본다 하더라도 산골 마을에 전화기가 없으니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96년이면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던 시절인데 이를 몰랐던 것입니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이 M1 카빈 소총을 들고 출동합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무장공비 이광수는 권총을 꺼내려 했으나 경찰이 달려들어 총을 빼앗아 제압합니다. 이광수의 체포 덕분에 무장공비들의 침투 목적과 신원, 숫자를 알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작전의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이광수는 이후 남한으로 전향했고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정훈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희 간증을 시작에 앞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저 같은 못난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저희 삶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원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많이 준비하고 왔는데 또 눈물 나네요. 저는 진짜로 강한 싸움꾼으로 생각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찬송가를 불러도 눈물 나고 좀 바보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온 지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어디냐면 개성 아시죠? 예, 개성 그 개풍군 묵성리라고 거기에 저희 고향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내성강에서 예성강이지 아시죠? 예성강 금지강 옆에 예성강이거든요. 예성강에서 김부자를 위해서 그 김부자한테 올려바치는 충성의 그 물고기를 잡아서 김부자한테 올려바치는 그런 회사 초급당 비서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항상 그 저희들 키우면서 곧게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운동에 소질이 있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권투와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북한 청년 체전 축전에서 가서도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요. 우리 고향에서 절 모르면 안 됐어요. 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예, 진짜로 간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고향에서 절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던 과정에 80년도 4월 달에 저는 그때 15살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를 뽑으러 왔대요. 저를 데려가려 왔대요. 그 누가 왔는데 했더니 북한인은 어릴 때부터 공작원들을 키우거든요. 공작원들 어릴 때부터 키워서 걔들을 싸움꾼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높은 사람들이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저같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 뽑아다 해버리거든요. 저는 솔직히 전에 김동식이가 와서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자기는 한다는데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초급당 비서해도 죽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뽑혀가서 간 것이 정찰국 정찰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차출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훈련 생활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은 병사들을 난파 안 시키거든요. 항상 장교로서 북한은 군관이죠, 그죠? 군관으로서 자존심 가지고 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 배가 어선인 같지만 실제 어선으로 된 간첩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선, 자선. 이 배가 98년도 12월 17일 날 여수 앞바다로 침대에 들어올 때 바로 그 배입니다. 이 배가. 예. 이런 모자선 부대에서 진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저는 진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km 수영을 해야 되고요. 300리 강행군은 모래 수목 길어지고 완전 부장해가지고 300리를 뛰었다 와야 돼요. 예. 예. 그래야 되고요. 천리, 삼천리, 오천리까지 막 하던 일 했습니다. 이게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디 가서도 저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턱 보더니 저희 눈을 턱 보더니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때는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뒤에 턱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광수 씨, 너 진짜 눈은 무섭더라. 예, 눈은 정말 무섭더라. 어?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크게 변했대요. 첫째로 눈은 순한 양이 되고요. 그때 아직 그 뼈밖에 없었거든요. 근육과 뼈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배가 툭 나왔으니까 네, 두 가지가 크게 변했다 해요. 근데 그때는 뭐 훈련 받으려고 했는데 그 훈련 받고 그때 크게 하면서 제가 모자선 훈련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저를 써보다 보니까 너는 난파시켜도 돼.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잠수함 승조면 안내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난파되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 임무가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거든요. 안내는 뭐 하는 놈들이냐면 바로 육상에서 활동할 애들을 이게 데리고 다녀요. 이게 걔들 움직일 때. 그리고 걔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서 걔들 보호해줘야 돼요. 이게 저희 임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승조원 말고 안내팀을 바로 싸움꾼, 전투원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네, 싸움 잘한다고. 그런데 전투원을 하려면 이 세상을 알잖아요. 우리 사회를.
많이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15년, 18년 이게 키운 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결혼을 시켜서 북한의 처자식을 만들어놔야 이놈은 이렇게 손들 수가 없고 빵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때는 무기가 있지만 독약을 극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독약을 하나 줘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먹고 죽더라고. 저를 보고 빨리 결혼해. 나 여자 없어. 여자 없어. 했더니 정치원이 자기가 소개해주겠다고 했더니 소개해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하니까 저를 이런 잠삼이 아니고 잠삼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주로 승진해줘. 그 다음부터 남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아마 이거 배 보신 분들은 놀라셨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지? 저런 배를 타고 이 배 타고 일본까지 갔다 왔어요. 네. 북한은 항상 일본을 겨냥하죠? 왜 할까요? 왜? 전쟁남, 우리 한반도의 전쟁남은 일본은 무슨 기지죠? 전쟁 물자를 조달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항시 남한과 일본을 견지해야 되겠죠? 일본 몇 번 갔다 왔어요, 저도요. 이 배 타고요. 예. 갔다 오면서 그다음에 96년도까지 왔습니다. 와서 96년도 9월 달에 우리가 난파되기 전에 6개월간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야간 훈련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왜? 야간에 심투에 들어오니까 전부 담당해서 야간 훈련하면서 그러는데 저는 결혼해서도요 처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 3일 요거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제가 신혼대인데 얼마나 보기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온다는 날짜도 몰랐어요. 밤에 너무 보고 싶어서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도로로 가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저 친구를 깨웠어요. 믿어봐. 왜? 가자. 키 있어? 오케이. 빨리 와. 술 먹고 다 잘 때 우리는 그 친구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저 아들이 2살인데 저 왔다고 일어나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김정일 치리하는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갱이였으니까 오 최고다 이러면서 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죽을 먹어도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충성심을 발휘해서 뭐라 했냐면 배부르니까 그딴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했고 그다음에 야 뭐 가야 되는데 술 한잔 안 주냐 했더니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하지 안 되겠다 이 말은 이혼하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게 이렇게 생이별될 줄은 그렇게 하고 나오고 저희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가 그 부인이 무릎을 꿇고 술을 하나 따라 주더라고요. 난 안 주냐 하더니 어서 와 해서 그 부인이 저한테 또 무릎을 꿇고 따라 주더라고요. 한 잔 마시고 가자 해서 그러면 버스 타고 부대에 복귀했죠. 복귀해서 3일 만에 그러면 정찰 임무 떨어졌어요. 임무가 떨어졌는데 첫째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체전을 할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안말. 두 번째로 공군제 18병이단 정확히 알아와. 세 번째로 육군 탄약고 정확히 알아와. 네 번째로 해안부대 소초뿐만 아니고 전복조직 정확히 알아와. 이런 임무 받고 거기서 정찰국장 김대시와 보조는 술 처먹고 그러면 내려왔어요. 9월 13일 새벽 3시에 출발해서 14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북한에서부터 그 강릉까지 내려오면서 배터리 소분을 했거든요. 이 잠수함은 배터리로 다니는
배입니다. 예. 물 밖에서는 엔진으로 갈 수 있지만 물 속에서는 배터리로 가거든요. 배터리 북한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소멸된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관 올려놓고 해야 되거든요. 공기관 올려놓게 되면 레이더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잠수함은 어선 군단 있지 않습니까? 배 돌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선 군단 쪽으로 들어가서 배터리 충전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충전 다 하고 15일 날 아침에 이 강릉 해안을 돌면서 촬영 다 하고 침투 지점까지 정하고 15일 날 저녁 침투시켰죠. 9시 반에 침투를 했고 그다음에 이 배는 뭡니까? 그 수심 60m까지 나가서 착조해놓고 이동시 통신 안테나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요. 육상조가 들어갔으니까 육상조가 임무 수행하면 그 통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려가서 데려가다가 데리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된 날 통신하는데 임무 수행 완료 접선하자. 그래서 접선을 하죠. 오케이 간다. 오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떠날 때는 일체 비가 오거나 노을선 파도가 일거나 일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에 오니까 얼마나 파고가 실지 이겠지 않습니까? 파도와 저하가 무슨 관계냐면요. 저는 제 개인 그 뭡니까 산소통이 산소통이 2개짜리인데요. 이거 30kg입니다. 납벨트 물에 뜨지 말도록 7kg 납벨트 찹니다. 저 개인하기 M56 한정 예비탄단 2개, 권총 한정 예비탄단 2개, 수류탄 2개, 칼 2개. 요즘 개인화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육상조가 매야 될 산소통, 오리발, 라펠트 그거 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짐만 해도 120kg 넘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게 되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파도가 치고 막 밀려서 죽겠는데 이런 중량을 메고 들고 가다가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죽다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요. 예. 그러니까 함장이 뭐라냐면 잠수함을 조금 더 연안으로 들어서 이놈의 힘을 저축해서 연안에 쉽게 좀 붙으라고 하겠어. 조금 더. 이럴 때 노을선 바닥 팍 하면 암초가 선체에 확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긴급 부상 해가지고 저 배는 물을 채워가지고 저 물속에 들어가고 물을 불어내면 배가 물 위에 떠요. 긴급 부상하게 되면 고압 공기로 채우고 있던 탱크 물을 고압으로 불어내거든요. 불어내서 거기에 이게 끼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돌리니까 뭡니까? 엔진 다 프로펠러 다 망가먹죠. 그러니까 함장이 제일 먼저 방송에게 안내팀 빨리 탈출해. 탈출해서 나가 있는 육상팀 데리고 북한 가. 빨리 가. 해서 저희 팀장은 소자고 저는 대위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 말 듣고 다 나왔죠. 나와서 접선해가지고 해상 실패. 가자.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더 동원됐습니까? 근데 도주하면서도 항상 개를 생각했어요. 개가 저를 따라오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도주하면서도 물로 쫙 받고 산에 붙고 하면서 물도 받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개가 짖으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그 하수도 같은 저 시멘트 공물이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서 꺾어놓고 무기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쪽에서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개들이 냄새 맡고 따르는 애들인데 저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거기 풀만 갖춰놓고 무기를 들고 있는데 걔가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팀 5명이 뭉쳤죠. 뭉쳐가지고 팀장이 뭐라냐면 너네 임무 못 틀리고 우리 임무 틀리니까 너네 임무 수행해. 가. 우리는 우리 임무 수행 끝. 가. 해서 육상팀은 보내고 안내팀이 가는데 13, 14, 15, 16, 18 닷새를 굶다 보니까 허기져서 갈 수가 없어요.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고 저 잠수함은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미에 하나 있어요. 함시에서 한미로 사람 옮기게 되면 이게 잠수함이라면 1도 경사져요, 이렇게. 그걸 풀려면 엄청 전동기가 돌아야 되고
기계가 돌아야 돼요. 이게 또 들어오려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일체 먹질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났죠. 허기가 갈 수 없는데요, 뭐. 걷지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확실히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팀장이 뭐라냐면, 내가 저희 집 가서 밥을 얻어올게 하니까 갔다 와. 내려가는데 스톱, 무기 버려. 왜 버리지 했더니 저는 사복을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런 사복을 했는데, 이 사복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나 우리 간부님들, 성도 여러분들이 북한 동포 돕기 해가지고 보낸 옷입니다. 제가. 예. 예. 그 옷들을 북한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난파되는 사람들, 가족들이 입습니다. 난파되는 사람들 가족들은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 안에서 난 이거 뭐 입고 활동하고 보면 나만의 왕 것 같아요. 옷 입은 거 봐도요. 예. 이런 옷을 입고 무기 메고 다니면 안 돼. 무기 버려. 해서 M16 다 해서 무장띠까지 해서 땅에다 묻어버리고 권총 한 점만 배치 메웠고 독약 하나 여기 있고 간다.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마치 그 할아버지 앞에 계셔요. 그 물어봤죠. 아저씨,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이거 물 떠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송이 따라왔어요? 예. 혼자 왔어요? 아니, 친구도 있다고. 왜 혼자 내려왔냐요? 산에 가보니까 군인들 많고 단속 심하고 하니까 송이버섯도 없고 내려왔다 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그 집 아저씨는 물 달라면 물 주고 뭐 담배 달라면 담배 주고 계속 말을 시키고,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북한에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잘 있어요. 산골짜기에 그렇게 못 사는 집에 전화기에서 상상도 못했어요. 오로지 그 신고하신다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저희 눈을 피해서 나가서 신고할 줄 알았지, 전화기에 신고해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할아버지는 제 앞에 있죠. 할머니는 지금 거기 나가시는지 안 나가죠. 항상 귀만 열고 있죠. 근데 얼마쯤 지났나? 두 분이 와요. 근데 총을 들었는데 총이 아니고 딱 장난감 같아요. 카빈쇼 그지 않습니까? 경찰관 2명인데 경찰관 2명이 사실 경찰관 그 복장은 몰랐어요. 저는요. 까만 복장인데 저는 그 막노동 하는 사람들이 입는 복장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데 뭐 무섭지 했는데 하면서 했는데 가까이 좀 그러는데 무기를 뽑았죠? 이 양반이 툭 쳐주시는 거예요. 그 되면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무기에 총알이 있어. 조심해.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를 이게 묶는데 묶지 마. 했더니 원래 이게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묶여가지고 이게 물려가지고 끌어내렸죠. 그랬더니 경찰관 경찰서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살았대요. 무슨 뭘 좀 대추 캔 있지 않습니까? 캔 음료. 그걸 주다 그분도 북한에서 오신 분이래요. 그 시장민으로 다시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캔 하나 주워 먹었는데 그 되면 그 군인들한테 저를 싣고 가더라고요. 가더니 이런 쇠 뭉치에다 저 팔다리 이게 묶어놓고 칼로 옷을 쭉 찢는데 왜 찢습니까? 죽지 못하게. 독약이 있잖아요. 홀딱 팬티까지 홀딱 벗겨버리고 허술한 추링 주고 꼬무신 주고 등치 이름 물어가 저 쪽소리 잡아놓고 끌고 나와요. 그랬더니 의자에 앉으재. 앉으니까 그 되면 이제 살았대. 배고프겠대. 배고팠죠. 엄청 배고팠죠. 근데 이젠 죽어야 된다는 이런 압박, 이것 때문에 배고프다는 생각이 먹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 먼저 죽이 사람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이 붙지 못해요. 그렇지만 왼손으로라도 발로라도 누구 먼저 죽이지? 거기서 높은 사람 찾아보기라고 바빴어요. 그런 분들이 나 어디 살았대. 배고프겠대. 뭘 먹고 싶지? 술 한잔 줘. 술 줘. 오케이. 안 주면 원래 돼지고기 속아다면 금방 내놓을 것 같지. 못 내려. 뭘 달래 못 내놓지 해가지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맞아. 이거 못 내놓을 거야. 뭔지 아십니까? 예, 광어. 광어에 줘. 사실 못 내놓을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북한에 물속에 들었어요. 1m 넘는 광어 작살을 찍어 먹었거든요. 설마 광어 내려라지. 죽을 뻔 내가 골탕 먹여 죽는다 하고 광어에 줘. 했더니 어떻게 해야 돼 나가더니
15분도 안 돼가지고 광화에 또 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근데 여러분 광어가 도다리 입은 틀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찾을까요? 광어는 이빨이 있지만 도다리는 이빨 없어요. 방향을 모르시겠으면 이빨 있으면 광어고 이빨 없으면 도다리예요. 척 보니까 광어잖아요. 골탕 먹이는 날에 처음부터 골탕 먹었어요. 이래가지고 술을 주는데 요런 우리나라 소주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때 92년도에 임진강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잡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이는 그라스 주라고. 그라스 주더라고 해서 거기다 가서 따라주더라고 해서 쭉 마시고 묶이는 것에 먹겠냐 하더니 못 먹는데요. 수사가 3명 못 먹는데 혼자 소주를 6병 마시는데 안 취해요. 더 주라. 했더니 왔는데 없냐 했더니 일해야 된대요. 무슨 일이냐? 너 임무 뭐야? 나 승조냐? 승조 뭐 했어? 좋다. 오케이. 몇 명 왔어? 몰라. 왜 몰라? 난 내일밖에 몰라.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만가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에 보면 제가 그 침투하는 애, 내가 장비 준비시키고 내가 같이 내려보고 따라나가는 그게 나와요. 그게 영상에. 잠수함에서 찍은 촬영인데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고문? 기습자. 예. 그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6개월 동안 안기부 지하에서 엄청 조사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난 죽는다. 난 김일성, 김정일에서 죽는다. 해가지고 젓가락까지 훔쳐가지고 그걸 밤새서 갈아가지고 동병을 끌어서 죽으라고 끌었어요. 끌어서 머리가 희미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죽고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죽는데도 안 죽고 하나님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때를 보면서 뭐냐면 북한 애들이 뭐냐면 이놈은 가짜야. 나만은 가짜 만들어 놓았어 이놈. 저는 그래도 김정일이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런 칼부림까지 했는 놈인데 가짜라고 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뭡니까? 저는 그 다음엔 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할게. 해서 난 북한 놈 맞아. 그렇게 폭로해버렸어요. 안기부 지하에서 조사받는데 어떤 내용을 봤냐면 안기부 직원들이 뭐냐면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에서는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일, 김일성이 최고인데 지금 김정은이 최고예요. 예. 어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땅은 대한민국. 진정으로 내가 지켜야 될 땅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부터는 살기 위해서 죽으려고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살기 위해서 막 했죠. 하면서 2년 만에 김 선생, 예, 제가 살겠다면 살려줍니까? 살려준대요. 살려줘. 나 살게. 진짜? 진짜라. 거기서 전향 안 하면 못 나와요. 거기서는요. 진짜? 진짜라. 그래서 그때 제가 전향해서 나가겠다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넌 내가 살려준다면 우리나라에서 너를 살려준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야? 하더라고요. 저는 해군이 아니었어요. 전 육군이었거든요. 나는 우리 육군 특전사들 보내줘봐. 깜짝 놀랐어요. 왜 무장공비라는 새끼가 왜 하필이면 그게 많은 직업 중에서 육군 특전사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15살 때부터 시작해서 배운 것이 사람 죽이는 기술이에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들로 키워지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했어요. 오케이 하더니 3개월 뒤에 너 해군 가 하는 겁니다. 저는 해군 아닌데 왜 해군 보내죠?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야. 그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하더니 너는 아까 보신 대로 모자선 침투 점수를 끼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두 번째로, 너는 잠수함 침투 전술을 알고 있잖아. 세 번째로, 너는 우리나라 해안 취약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 너를 살려주는 이유가 북한의 해상 침투 도발을 막으라고 살려주는 거야. 열심히 해야 돼. 그 할 말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해군사관학교 적전술교관으로 활동했고요. 그게 뭡니까? 거기 저 해군교육사령부 정원교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지금 삶이 저는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우리 다 연락소 난파 침투 공작원들은 북한에서 요만큼 하나 부러움이 없이 살았어요. 우리 엄 여사님 계시지만 북한의 공작원들은 모든 걸 다 무료로 다 살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도 여기 와서 제가 이런 자유로운 속에서 이 삶을 살아보니까 저는 뭡니까? 이런 세상이 바로 내가 지켜야 될 세상이고 내가 살아야 할 땅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저는 그래요. 항상 나는 천국에 산다고.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창원에 사실 2023년도에 창원에 새생명교회라고 거기 북한에서 오신 분이 탈북자 교회를 만들어서 새생명교회를 꾸려놓고 지금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주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교회 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펴 마셔. 하지만 너 몸 상하지 않게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양천에 있는 대한교회 거기 최하숙 전도사라고 그분이 교회 나와봐. 몇 달 동안 순종하고 들어만 봐.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와봐 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요 찬송가만 나와도 눈물 나요. 야, 내가 왜 늦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저희 주변은 가자. 어디가? 교회. 싫어. 이렇게 하던 놈이 지금은 가자 안 해도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저는 여기 가서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엄여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85년대에 퇴조해서 정신적으로 훈련을 가다가 열차가 혈달에서 침몰했어요. 추락했어요. 근데 다들 보셨지만 북한은 뭡니까? 열차 지붕까지 타지 않습니까? 90% 넘게 죽었어요. 저희 팀이 5명 묶어서 훈련 가는데 3명 죽고 2명이 살았어요. 저와 다른 친구 하나. 저는 쌀마다에 거기서 끼어 살아남았는데 저희 친구 살아서 야 우리 둘 살아서?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죽은 분들 미안하지만 그분도 하룻밤 자고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간 파열돼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났죠. 훈련 받아서 많이 죽으면서 살아났죠. 96년도 그 작전에 살아났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저를 죽이기 위해서 4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3명은 국정원에서 잡히고 1명은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경남 창원 진해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잡으면서 뭐지?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저는 마음속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제가 살았던 북한과 우리가 알고 왔던 여기 남한세계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빨리 북한에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참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얻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저는 오로직 예수, 오로직 하나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고, 참 제가 힘들고 진짜 저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뭐가 힘들었냐면 같이 내가 죽어서 살려야 될 우리 동료들 23명을 제가 다 봤잖아요. 미쳐버리죠. 이거 어디 막 미쳐버리죠. 어떤 놈이 맞아서 확 뚫린다. 어떤 놈은 진짜 막 처음에는 잠도 못 잤어요. 진짜 술을 안 먹으면 못 잤어요. 맨날 소주 3병 혼자 먹어도 그래 자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안 먹습니다. 지금은 안 먹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살아서 걔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걔들을 살려야 되는데 참 너무 힘들었었는데 북한에서 무슨 말이 들리냐면 이광수 배신자 이랬대요. 저는 그 사람들이 배신자라 해도 저는 그래요. 나는 배신자 아니야. 나는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을 가족의 품에 안기게 한 사람이라고. 제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 가족 못 갔어요. 거기는 북한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죠? 북한은 85년대 잠수함이 침몰됐어요. 거기 70명 탔어요. 시체 하나도 못 건졌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도 북한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다 해서 한 대다 매장해 버렸어요. 뭐라지 합니까? 러시아, 소련 애들한테 그거 건져달라고 하니까 소련 애들이 뭐냐면 돈을 달라고 그래요, 돈을. 그건 얼마나 필요하냐? 얼마? 그러면 잠수함 건조하는 돈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예. 제가 살지 않았더라면 우리 전우들도 다 그렇게 한 대다 뭉쳐서 버리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은 누구. 그래서 2002년도에 그 뭡니까? 거기 강릉의 자폭 용사설 해가지고 북한에서 기록용을 만들었다고요. 그걸 보는데 거기에 공화국 영웅 송동철, 공화국 영웅 뭐 이게 쭉 나오는데 그네 자식들이 묘지에서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그렇지만 부모 곁에 가서 처자식 곁에 가서 노예 따르기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래서 참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힘들고 아픈 마음에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항상 내 머리와 온몸을 감싸면서 꼭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저희 교회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가 이제는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에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 사람은 다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시고 제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저앉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